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30번째 시간이죠. 예, 힘의 이용에 관련된 수능 2점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론 설명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돌림인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림인 문제는 뭐다? 다 시소 문제입니다. 시소 문제. 아시겠죠? 그거에만 착안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4d인 막대가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 얘 지금 무게중심이 있는 곳에 질량 m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문제 보자마자 여기다가 m짜리 하나 앉혀 놓으세요. 이거 시소로 할 거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막대 왼쪽 끝에는 질량 m의 물체가 a가 실로 매달려 있다. 그럼 여기다 m 안 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오른쪽 지면은 실과 P로 오른쪽 끝에서 거리가 D인 지점은 천장과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P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P라는 애 여기 안 치세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얘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로 돌아가던 일로 돌아가던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시소의 중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얘 둘 안 친 거랑 요 P라는 애가 평형을 이뤄야 된다. 그때 P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 P의 몸무게 구하라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럼 요거에 대한 질량은 mg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쪽 양하고 얘가 이 중심으로부터 이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쪽 양을 계산하는데 mg 이런 거 빼고 간단하게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이쪽에 앉아 있는 애 양 m으로 하고요. 여기에 양 떨어져 있는 양은 얼마냐면 3d인데 그냥 3으로 할게요. 그럼 이쪽에 앉아 있는 애 어떻게 돼? 더하기 m이라는 애가 마찬가지로 앉아 있고 요게 떨어진 거는 총 4D 중에서 여기가 D니까 요 지금 중심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거 2D에서 요거 D만큼 그쵸? 빠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2D라는 거리에서 D만큼 빠지게 되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가 돼요. 그쵸? 그래서 M이라는 애는 요 양과 누르는 양과 무게와 떨어진 양은 얼마? D가 되니까 1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라는 양과 떨어진 양은 마찬가지 1입니다. P라는 건 얼마가 되죠? 4m이 돼요. 그래서 P는 4m, G는 우리가 다 생략했기 때문에 G 붙여주면 4mg.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각각 무게가 500하고 400인 원판추가 있는 역기를 민수가 연직 방향으로 밀어서 역기복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정지했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인 평형, 힘의 평형뿐만 아니라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원판 추 사이의 거리는 0.8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로 주어져 있고요. 민수의 두 손 사이는 0.4다. 여기 0.4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역기의 왼쪽 원판과 추손까지 거리는 x로 주어져 있을 때 민수의 두 손이 역기를 미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예요. 여기서 이제 얘들 받치는 힘이 크기가 같다라고 했을 때 x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은 이거 뭐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시소로 바꿔주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받쳐주는 애가 두 개니까 받쳐주는 애들 두 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요 사이 거리가 0.4고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전체 길이는 0.8이에요. 근데 여기 역기봉의 무게가 있나요? 역기봉의 질량 원판의 추가 손크기 무시한다. 그렇죠. 역기봉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중심에 앉혀놓을 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얼마짜리가 앉아있다? 여기 500짜리 앉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끝에는 얼마짜리 앉아있다? 400짜리 앉아있는 거예요. 이 시소예요. 만약에 이게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여기를 만약에 이쪽이 막 우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이걸 부수면서 얘가 이렇게 들리진 않을 거 아니야. 반대로 이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 항상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받치는 힘, 요건 우리가 F라고 한다면 문제는 요 F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X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0.8에서 지금 X하고 0.4를 뺀 고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돌림힘을 여기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림힘 평형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림힘 평형을 두 번 적용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그냥 가까운데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돌림힘을 하자. 왜 그러냐면
힘의 평형을 쓸 수 있으면은 미지수 하나를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위로 올리는 힘이 총 EF죠. 밑으로 누르는 힘이 500하고 400이니까 900밖에 없어요. 그래서 F란 게 얼마가 되냐면 450이라는 걸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450이라는 걸 바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두 번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기준으로 한번 세울게요. 가까운 쪽.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이건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는데 X 플러스 0.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합시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실선놀이 합니다. 지금부터 얘랑 양 얼마? 이쪽에 앉아있는 애 500. 그 다음에 여기 양 얼마? X예요. 됐죠? 그죠? 좀 잘 쓸게요. 예. 500,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요, 요 회전축 위에 있기 때문에 돌림힘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놈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고, 요 녀석이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들어주고 있죠. 여기 같이 앉아서 눌러줘야 되는데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여기 앉아있지만 얘한테는 적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녀석은 요쪽 편이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라는 애가 얼마였어요? 450으로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450이고 그때 양이 얼마냐면 0.4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굳이 시소로 나타내게 되면 이 F라는 애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0.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 방향 돌림힘과 얘가 누르는 거랑 얘가 들어 올리는 건 같은 방향 돌림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과 얘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400짜리랑 떨어진 거리는 얼마? 이거는 0.8에서 x를 빼준 양이 지금 요 양이 되겠죠. 그쵸? 회전축에서부터 여기 얘가 앉아있는 데까지 빼기 x. 그래서 요것만 해주면 돼요. 여기 이쪽에 이만큼 양은 얼마가 되냐면 0.8 빼기 x.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500x.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 4, 20에다가 4, 4, 16 계산해주기면은 요게 180이 되겠죠. 그쵸? 5, 4, 20, 4, 4, 16, 180. 그럼 요거는 48에 320 빼기 400x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넘겨주면은 900x가 되겠고요. 요거 이렇게 넘겨주면 얼마가 되죠? 140이 되죠. 140.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x라는 거는 90분의 14가 되죠. 90분의 14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약분하면 2로 약분할 수밖에 없네요. 7 나오고 45 나오나? 7하고 45 45 있네요. 그렇죠? 1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다 시소놀이에요. 시소놀이. 그림은 길이 5D 막대를 사용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D예요. 2D, 3D에서 5D 나와 있고요. 직육면체 물체를 들어 올려 수평을 이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일한 막대 오른쪽 끝을 연지가를 누른 힘의 크기가 F고, 그럼 F라는 애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소가 균형 이루고 있다 이 얘기죠. 자, 막대와 물체 무게가 있어요. 물체 무게는 지금 EW로 주어져 있고 막대 무게가 W니까 이 중심에 W가 또 같이 하나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5니까는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얼마? 2.5, 여기가 2.5, 2.5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2니까 여기 얼마? 0.5만큼의 양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전팔이 0.5가 되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받침점으로부터 물체 중심과 F의 작용 전까지 수평거리는 각각 1.5D하고 3D다. 자, 얘가 있을 때요. 얘가 EW에 앉아 있는데 그때 여기 이쪽 양은 1.5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하고 앉아 있는 건 3D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이걸 회전축으로 할 때 물체 무게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이거다 그랬는데 물체 무게니까 EW라는 애가 이쪽 양, 누르는 양이 EW.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양은 얼마? 1.5. 1.5D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3WD가 되겠네요. 3DW. 맞는 내용 되겠고요. 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돌림힘을 적용해 봐야 되겠죠. 얘가 찍어 누르는 거랑 얘네 둘이 찍어 누르는 거랑 지금 균형 이루고 있어요. 둘 탄 거랑 하나 탄 거랑. 그럼 얘 탄 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구했지만 3WD였죠. 얘가.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요. 자, 얘는 W라는 애가 앉아 있는데 여기에 이쪽 양은 얼마가 돼? 0.5죠. 0.5. 됐죠? D는 생략할게요. D 썼구나. 그럼 D도 생략하면 안 되겠네. D 쓰고요. 그 다음에 요 F라는 애가 앉아있죠. 근데 여기 떨어진 양은 얼마냐면 3D예요. 3D. 됐죠? 3D.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2.5 WD가 되겠고 F 곱하기 3D가 되니까 D를 생략되게 되면 F라는 건 얼마? 3분의 2.5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분의 얼마? 5W가 되겠네요. 6분의 5W. 이거 잘못됐죠. 그렇죠? 6분의 5W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F의 작용점을 왼쪽으로 이동할 때 F의 작용점 이쪽으로 슬슬슬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균형을 맞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문제 풀기 전에 이 감부터 찾아야 돼. 우선 얘가 일로 스스로 이렇게 슬슬슬 기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 얘가 더 우세지지 이때는. 아시겠죠? 얘가 더 무거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으로 갔다니 이거는 시소 생각하면 되잖아. 왜냐면 이쪽 양이 줄기 때문이야. 이 양과 누르는 양과 이 양이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왼쪽이 더 우세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돌림인 부분은.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 F의 키가 W가 되는 지점은 받침점으로부터 2.5D만큼 떨어져 있다. 그때 또 균형을 이루게 하려면 얘가 점점 더 무거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균형을 이룰 때는 3분의 2W인데 확실히 W라고 더 무거워졌죠. 무거워졌을 때 어떻든 그때 균형을 이루는 요때 양을 구하라는 거다.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죠. 얘가 무거워지면서 그러면 얘가 얼마큼 접근했을 때 요 양과 요 양의 비율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되겠죠. 그럼 사실 이거를 갖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돌림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왼쪽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3WD에다가 어차피 요 녀석도 이제 이쪽으로 넘겨줘 버리죠. 굳이 뭐 이렇게 3W 하지 말고 넘겨줘 버리면 아까 2.5 WD였잖아요. 2.5 WD고 얘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무게는 지금 얼마가 됐냐면 W로 더 늘었어요. 그럼 W 곱하기 요 네모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요 네모라는 건 얼마가 돼요? 그쵸? 2.5D가 돼야 되겠죠. 그쵸? 2.5 요게 계산하면 여기 2.5가 돼야 되니까 2.5D가 돼야 된다. 요거는 이제 맞는 내용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무게가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처음에 얼마였냐면 여러분 이거 봐봐. 6분의 5 W였는데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게 센스거든. W가 됐어. 이해갑니까? 그럼 몇 배가 커진 거예요? 몇 배가? 5분의 6배가 커진 거죠. 1.2배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3D 떨어져 있었죠. 3D 떨어진 애는 1.2배가 줄어야 되겠지. 그래서 3D에다가 그러면 3D에다가 1.2배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 여기 1.2배잖아요. 곱하기 6분의 5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얼마? 2.5D가 나오죠.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다가갔다. 그럼 얘가 줄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균형을 똑같이 이뤘대. 그럼 얘가 늘었을 거 아니야. 얘가 늘어난 비율과 얘가 줄어든 비율이 같아야지만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방법 선생님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FFFFD FFFD인 네임이 길이 L인 막대점 ABCD에 각각 수직으로 작용하였더니 막대는 회전축에서 고정돼서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막대는 이웃한 막대끼리 서로 수직을 이루고 ACD는 막대 끝에서 각각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막대 위에 있으며 B는 막대 끝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지금 얘가요 돌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돌림을 보게 되면 얘랑은 같은 편이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얘랑은 같은 편이에요. A하고 C하고 같은 편이라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애들 그러니까 B하고 D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돌리려고 했는 A하고 C하고 돌림이 서로 균형을 이루겠다. 얘네 둘 먹고 얘네 둘 먹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건데 얘들이 지금 균형을 이룬다. 근데 이게 다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얘가 이제 정지할 조건 바로 구해보게 되면 우선은 뭐부터 해볼까요?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A부터. 그러면 여기에 지금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길이가 지금 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분의 2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만큼. 그 다음 또 같은 편 먹은 애가 C가 되겠죠. 그때는 F라는 힘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역시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떨어진 게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고. 근데 얘네들이 같은 편이었죠?
요 F고 그때 온전히 1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이제 FD가 되겠죠. 그 다음 떨어져 있는 거는 요만큼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회전축에서 3분의 1이 되겠네요. 3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뭐 FD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우선은 요 녀석을 갖다가 그냥 보기 좋게 왼쪽으로 뽑아 버리면,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나머지 세 개들. 요거 6으로 통분해 주면 6분의 1로 통분해 주면 6분의 4, 6분의 3, 그러니까 6분의 7에다가 6분의 6 빼주니까 어떻게 된다? 6분의 1 F가 된다. 따라서 FD라는 값은 정확히 3을 곱해주면 2분의 1 F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와 C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림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하고 C는 F로 힘은 같은데 지금 여기 떨어진 요 양, 회전축부터 떨어진 양은 A는 3분의 2고 C는 2분의 1이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돌림힘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같은 게 아니라 A가 커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B와 D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림의 방향은 서로 같다.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계 방향, D 같은 경우도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다. 이걸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FD는 우리 구했죠? F가 아니라 얼마? 2분의 1 F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체크하면 되겠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축의 반지름이 3RR인 바퀴 AB가 고정되어 있는 축바퀴가 있다. 선생님, 축바퀴에 대한 설명 안 했어요. 이런 설명에서. 왜냐하면 이것도 시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시소예요. 이렇게 시소. 여기 회전축을 시소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R, 요 거리가 R이죠. R인 곳에 있으면 R이 위치에 앉아 있는 거고요. 3R인 곳에 있으면 3R인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요 3R인 곳에 얼마가 앉아 있냐면 M이 앉아 있는 거고요. 요 지금 R인 곳에는 얼마? 5M이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냥 시소예요, 시소. 자, A의 주에 질량 M인 물체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3R인 곳에 여기 3인 곳에다가 얘가 M이 앉아 있는 거고요. B의 줄에 질량 5M인 물체를 연결했다. 여기 1인 곳에 잘 안 보이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1인 곳에는 5M짜리가 앉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얘는 전체 양이 5M이고 여기는 3M이니까 1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 시소라고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F라는 힘이 또 있죠? 그럴 것 같았어요. 자, 연결한 후 질량 M인 물체 아래 연결된 힘 F인 힘으로 당겼더니 B에 연결된 물체가 정지해 있다. 수평 이루고 있대요. F라는 애가 하나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F 구해라.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M짜리랑 F짜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지금 이게 같은 위치예요. 그렇죠? M하고 F하고 같이. 그게 얼마? 3. 이쪽 양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의 시소에는 5M짜리가 얼마? 1 떨어져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M 플러스 풀어주면 M 플러스 F라는 것이 3분의 5M이 되니까 F란 건 얼마가 된다? 그렇죠. 3분의 2 F가 되겠죠. 3분의 2 M이 되겠죠. M 3분의 2 mg. 바로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봤고, 그러니까 축바퀴도 그냥 시소. 이 돌림의 문제는 선생님 무조건 얘기했잖아요. 다 시소라고, 시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시소인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나하나 그냥 이게 다 벗겨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시소예요. 그림과 같이 위에는 질량 M인 물체 A가 올려져 있고, A가 올려져 있는데 돌에 매달렸으니까 얘가 잡아당기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약간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체중계에 이게 누가 서 있을 때 친구들이 장난한다고 친구 한 명이 발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눌러주는 거잖아. 그럼 체중이 더 나오는데,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라 해도 체중계 같이 올라가서 하면 소용없어. 체중계 밖에서 친구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살짝 들어 올려주면 체중이 적게 나간단 말이야. 이게 그 얘기야. 되겠죠?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같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주면 관계없어요. 얘네들 무게 다 그냥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냥 그 얘기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살짝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는 질량 라지 M의 물체 B가 실로 연결돼서 실로 연결된 막대가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다 해서 결과적으로 시소가 지금 균형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막대 왼쪽 끝은 도르래를 통해서 A와 연결된 실 P로 연결되어 있고요. P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끝은 실 Q로 천장에 연결되어 있다. Q 역시 이쪽으로 들어주는 게 되겠죠. 자, A는 막대의 왼쪽 끝에서 L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오른쪽 끝에서 L만큼 떨어진 지점에 실로 매달려 있다.
막대가 A를 미는 힘의 크기가 아하 2분의 1 mg래요. 잘 보세요. 막대가 B 지금 요 막대가 요 M이 저 A라는 애를 갖다가 2분의 1 mg로 밀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하면 얘가 2분의 1 mg로 밀고 있으니까 물체가 막대를 2분의 1 mg로 밀고 있으니까 막대도 물체를 2분의 1 mg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봐봐. 원래 얘는 mg짜리지. 응? mg짜리면은 이 막대를 mg로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2분의 1 mg로 밀었다? 그렇지. 아까 친구가 이만큼 어떻게 2분의 1 mg만큼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친구가 들어주는 거예요. 줄이 잡아당기는 게 2분의 1 mg, 그 다음에 막대가 받쳐주는 게 2분의 1 mg, 전체 얘는 mg, 요 상황이 되는 거죠. 되겠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 2분의 mg를 줄이 잡아당기는 거니까 이거 고정도로 연결돼 있죠. 줄 쫙 따라가 보면 요 p라는 게 얼마? 2분의 1 mg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알 수 있어요.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자, PQ가 막대를 당기는 힘은 P는 이제 구했어. 2분의 mg 바로 구했고, Q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라지 M이라는 애가 새로운 미지수잖아. 그럼 얘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냥 얘를 중심축으로 놓으세요. 그럼 얘는 이 지금 돌림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거야. 회전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들어주는 힘하고 얘가 찍어 눌러주는 힘이 얼마죠? 2분의 1 mg예요. 결과적으로. 그치? 그 다음 얘가 지금 돌리려고 하는 요 Q라는 힘이 돌림 힘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부터. 요 축에 의하면, 야, 여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잠깐 어떻게 주어야 되나? 자,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2L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쵸? 2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L이니까,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어요. 들어 올리고 있고, 얘는 찍어 누르고 있고, 얘도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랑이 같은 돌림 방향이에요. 그리고 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mg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축에서 2L 떨어져 있어요. 2L. L은 계산 안 할게. 그냥 2로 쓸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요 녀석이에요. 이제 요 녀석. 요 녀석은 찍어 누르는 게 얼마? 2분의 mg라고 했죠. 파란색 요겁니다. 2분의 mg로, 결과적으로 2분의 mg로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L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니까 이만큼이 2L인데 거기서 여기까지가 L이니까 요 남는 부분 요 양은 얼마가 돼요? L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Q로 나타낼게요. Q에서 떨어진 거리 얼마? L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요게 돼요. 그래서 Q는 얼마? 요게 mg고 요게 2분의 mg니까 그냥 똑같이 2분의 1 mg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2분의 mg고 얘도 2분의 1 mg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면 1대 1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6번까지 봤고요.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요. 미세먼지가 심하면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민감한가 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둔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뭐 되면 이게 몸에서 이게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 선생님 비염 같은 건 없는데 선생님 주변에 그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고생하더라고. 조금만 꽃가루 날려도 막 콧물 하얀 콧물 줄줄 나고 막 눈물 나고 눈물 콧물 막 괴롭겠어. 괴로워요. 선생님 목소리 조금 안 좋은데 어쨌든 조금 양해 바라겠고요. 7번 볼게요. 반지름이 0.1인 작은 바퀴의 질량 M인 물체 A를 그 다음에 반지름이 0.3인 큰 바퀴의 물체 B를 각각 PQ로 연결한 축바퀴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소라니까 시소야 이렇게. 여기에는 얼마? 0.1 떨어진데 M 얹혀져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B 앉혀 있는 거예요. 여기 0.3. 여기가 0.1이죠. 여기 0.1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0.3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러면 거리가 이쪽이 3배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균형이거든 이거. 응? 축바퀴를 놨다는 거잖아. 일정한 속도로. 자, A, B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돌긴 있긴 하지만 가속도가 없죠. 일정하게 운동하는 건 변화 없다. 힘 안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균형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얘가 3배 멀음에도 불구하고 얘랑 똑같이 맞먹는다는 얘기는 질량이 얼마?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얘에 대해서 3분의 1 m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B의 질량은 3분의 1입니다. 아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 돌림이 하면 m 곱하기 0.1은 요건 얼마야? x 네모 곱하기 0.3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요 네모랑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m이다. 아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이러지 말자고. 응?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라 그랬지만 딱 보고 보면 얘가 3배가 큰데 지금 균형 맞춰져 있어? 그럼 질량 이게 지금 이쪽 떨어진 양이 3배가 크다면은 양은 어떻게 돼? 3배가 적어야지. 바로 이게 3분의 1이라는 건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속력은 B가 A의 3배다. 얘네들이 지금 시소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돌아간다, 일정한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봐.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돼 있네. 그럼 다음 차선에서 이게 다음 이제 순간에는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기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요만큼 이동할 때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게 0.1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동하면 얘는 어떻게 돼? 거리가 3배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3배만큼 더 많이 움직이겠죠. 같은 시간 동안 3배만큼 더 많은 길이를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B가 E의 3배, 속력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평형 상태에서 같이 돌아가지. 얘는 돌아가는데 얘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전반사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꺾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볼게요. 축박교 회전축을 기준으로 PQ와 각각 작은 바퀴와 큰 바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돌림의 크기는 같다. 왜냐하면 모두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힘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힘 받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힘의 평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 2m, 길이 6L인 나무판이 있대요. 얘가 6L인데 질량 2M이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2M을 바로 얹혀 놓으세요. 이 시소에 얘가 하나 앉아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제 이 시소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대표하는 애기 때문에. 자, 상태로 정지해 있습니다. 나무판 양끝에 실로 연결되는 물체 A, B와 나무판 오른쪽 끝에서 2M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 C가 정지해 있다. C는 M짜리고 여기는 5M짜리 그냥 얹혀놔. 그냥 여기 5M이잖아. 5M. 그 다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B에 앉아있잖아. 여기 세 녀석하고 여기 한 녀석이 지금 앉아가지고 시소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균형 맞는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C의 질량 5M하고 M으로 지금 주어지고 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받침대와 AB 사이의 수평거리는 각각 2L과 4L이다. 2L하고 그 다음에 A, B 사이의 수평거리는 4L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B 질량 물어보래요. 아유, 그럼 뭐 이쪽에 앉아있는 애 5M짜리 앉아있고 그때 돌아가는 거 지금 다 얘네들은 왼쪽 대 오른쪽 싸움이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2로 그냥 나타낼게요. 여기는 2M짜리가 앉아있는데 보세요. 총 6L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 중심까지 3L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2L이 빠지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L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냥 1 곱해주고 이 M짜리는 주어진 대로 얼마? 2만큼 떨어져 있고 B짜리는 이제 우리가 이거 구하려는 게 이 B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양은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4, 2L과 2L 4, 이만큼 4 그래서 4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리고 계산해 주면은 여기 10에다가 요거 빼주면 요거 4 빼주니까 6M이 되겠죠. 그리고 B 곱하기 4가 되니까 B는 2분의 3M이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3M이니까 1.5M 이렇게 체크하면 되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는 그 부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보이네요. 그쵸? 그 부력이 보이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시소 문제입니다. 여기 시소축 이렇게 있고 이쪽에 지금 요 녀석 앉아 있고 요 녀석 앉아 있어요. 걔네들 균형 맞추면 돼요. 자, 그림같이 밀도가 4로 3로인 물체 AB가 매달려 있는 길이 4L인 막대가 실로 연결되어 천장에 매달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자, AB는 각각 부피가 V0, V예요. 얘는 V0고요. 얘는 V입니다. B는 밀도가 로인 유체에 완전히 잠겨서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의 무게는 얼마가 되죠? 4로 VO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M 뭐 이렇게 쓰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만 쓰면 된다? 4로 그 다음에 VO 제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요. 얘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3로짜리가 V만큼 있죠.
근데 얘에 대한 부력이 존재하지. 이만큼의 물을 빼냈기 때문에 이만큼의 물을 받치고 있는 무게만큼을 어떻게 된다? 아랫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부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좀 지저분하게 됐기 때문에 선생님 좀 지울게요.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 얘가 빼낸 물의 양이 얼마가 되냐면 얼마? 로라는 물을 얼마만큼 뺐어요? 로라는 물을 얼마만큼? V만큼 뺐죠. 아시겠죠? 물론 여기는 다 중력 가속도가 원래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선생님이 그냥 뺐어요. 뭐 그거 하지 말자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잡아당기는 힘, 얘가 앉아있는 거는 원래 3로 V에서 얘가 밑에서 받쳐주는 로 V만큼을 뺀 얼마? 2로 V만큼, 2로 V만큼 애가 앉아있는 거랑 똑같이. 그럼 얘네들 균형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보세요. 4로 V0에다가 여기 떨어진 양 L인데 그냥 1로 쓸게요. 얘랑 요 녀석 2로 V라는 애가 얼마만큼? 여기는 양이 3L만큼, 3L만큼, 3만큼. 그때 V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녀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6로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4로 V0를 6로로 나눠준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V가 됩니다. 샥샥 없어지니까 얼마? 요거 3분의 2 V0가 되겠네요. 3분의 2 V0, 4번에 있네요.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그림같이 U자관에 액체 A, B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액체를 넣었어요. A는 진한 거, B는 이게 약간 흐린 거. 그랬더니 양쪽 간의 높이가 서로 달랐습니다. 왼쪽 관에서 AB의 높이는 각각 30하고 10이고요. 30하고 10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 관에서 AB의 높이는 각각 2하고 20입니다. 자, AB의 밀도를 로 A, 자, 요 A라는 것을 로 A, 그 다음에 B라고 한 거는 로 B라고 할 때 요 비율, A와 B의 밀도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만큼 이고 있느냐 수직적으로 중력이 없으면 동동 떠 있을 텐데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유체가 있는 요 높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이 이고 있는 양을 우리가 압력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만큼 이고 있느냐, 얘가 얼마만큼 이고 있느냐, 얘는 이만큼 이고 있고 얘는 이만큼 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물론 대기압도 있는데 대기압은 우리가 그냥 어차피 똑같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선생님 여기 대기압 높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높이 차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30이고 예를 들어 여기까지 있을 때 뭐 한 20 차이 나나? 대략적으로. 그럼 여러분 키 180짜리하고 160짜리하고 대기압 차이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공기 그 높이 차이도 작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 공기의 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로즈 H잖아요, 압력이. 이 차이도 굉장히 작지만 이것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가 되는 거야. 근데 수온을 이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근데 이제 우리는 공기니까 대기압은 여기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고 있는 양 얼마? 어? 얘가 이고 있는 양하고 얘가 이고 있는 양하고 지금 균형이야. 만약에 이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 더 끌려 내려가서 이쪽이 더 올라오겠지. 얘는 내려가고. 만약에 이쪽이 더 많이 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압력이 세다 그러면 이쪽이 눌리니까는 얘는 더 올라가겠지.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 이고 있는 양이 같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압력이. 그럼 얘가 이고 있는 거 어떻게 돼? 지금 로 A라는 애를 이고 있죠. 로 A라는 애가 중력에 거슬러서 얼마만큼? 30cm만큼 이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애가 이고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고 있는 건 같아야 돼. 얼마냐면 이제는 봐봐요. 대기압은 다 생략했으니까 요만큼 2cm 이고 있죠. 로 A라는 것은 얼마? 2cm G 중력에 거슬러서 2cm 이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B라는 애도 이고 있거든. 로 B라는 애를 여기가 10cm니까 요거 10cm 빼주면 얼마? 10cm만큼 이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중력에 거슬러서 10cm만큼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이제 뭐 G들 다 빼주고 G들 다 빼줄게요. 징그러운 것들 미리 없애주면 요거 넘겨주면 28로 A가 되겠고요. 요건 얼마? 10로 B가 돼요. 그 A 지금 여기 보면 로 A 대 로 B니까 요거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 A분의 로 B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28이 되겠죠. 그럼 얼마? 2.8 나오겠네. 2.8 찾아보면 2번을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린 가는 저울 위의 밀도가 로인 유체가 당긴 용기의 부피가 V0로 같은 물체. 요도 V0, 요것도 V0. 이렇게
같은 물체 AB를 실로 연결해서 유체에 넣었더니 A가 5분의 4 V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요만큼이 잠겼어요. 그리고 요만큼 떴다. 5분의 그러니까 빠져나온 거는 5분의 1 V0만큼이 되겠네. 이만큼이 잠겨있고 5분의 4만큼 잠겨있고, 그래서 정지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걸 나타낸 거고요. 그림 나는요, 가에서 실이 끊겨서 A는 5분의 2 V 제로만큼 잠겨서 정지해 있고, B는 바닥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저울이 가리키는 값은 각각 W와 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 우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얘에 대한 무게, A에 대한 무게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A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A의 밀도를 갖다가 우리가 로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밀대, 실조 밀대가 뭐야? 밀도를 B라고 한다면, B라고 한다면, A의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로 A의 부피가 얼마? V5에다가 G가 돼요. 맞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게 지금 얘가 빼낸 물의 무게가 있지. 요게 부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력은 실제로, 자,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얘의 무게가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빼낸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느끼죠. 근데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떠서 동동 떠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게가 더 크면 계속 가라앉을 거고요. 부력이 더 크면 더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정지했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얘가 5분의 2 V만큼 V0만큼을 빼낸 그 물의 무게만큼과, 즉 부력과 얘의 무게가 같다. A의 무게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의 부력은 뭐냐면 물을 빼냈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로죠. 로에다가 얼마만큼 물을 뺐어요? 5분의 2 V0G.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로 A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죠. 로 A라는 것은 자 V0G, V0G 빼면 얼마? 5분의 2 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로보다는 분명히 작죠.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 하면 동동 떠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또 하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는요, 얘들이 이제 묶여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전히 얘에 대한 무게, 두 개가 묶여 있을 때 얘 전체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로 A VO G에다가 로 B의 부피도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VO G가 돼요. 그쵸? 그런데 이때 부력은 뭐냐면 얘가 빼낸 물의, 자 이걸 빨간색으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얘가 빼낸 물의 무게와 얘 A가 빼낸 거는 요만큼에 해당하죠. A가 빼낸 물의 무게만큼이 바로 부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전체 무게와 얘의 전체적인 무게와 얘네들의 전체적인 부력이 지금 평형이라서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빼낸 거는 로만큼 빼냈죠. B는 얼마만큼 빼냈어요? V0만큼을 빼낸 거고, 똑같이 이것도 로니까 A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묶어서 써버리겠습니다. V0인데 몇 V0? 5분의 1 V0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 잠긴 게 지금 5분의 4니까 지금 여기 떠 있는 게 5분의 1이니까 얼마? 5분의 4 어떻게? V50 G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앞서 구한 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얘가 5분의 1 5란 말이야. 여기도 V0 여기 다 이게 사실 안 써도 된다고 이거. 다 징그러운 것들. 로 A가 5분의 1 5가 되겠고, 이건 여기 구한 거 바로 지금 적용한 거예요. 플러스 로 B는, 자 로에다가 요거 1이고요. 요거 1이죠. 요거 5분의 4니까 얼마가 됩니까? 5분의 9가 되거든요. 그러면 로 B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얼마? 5분의 7로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 깔아놓는 거야. 로니까는 이 로 1, 요거 1로 봤을 때 얘는 1에 해당했을 때, 물이 1이라고 했을 때 B의 지금 밀도는 5분의 7이니까 1.4가 되나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깔아놓는 거고, 그러니까는 얘는 5분의 2니까 뜨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W와 X와 W의 이 지금 무게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똑같지. 이거는 얘네들이 지지고 볶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똑같은 양의 지금 물 잠겨 있고 A, B 같이 들어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무게는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파리를 잡았다고 생각해봐. 파리가 어느 정도 무게가 묵직하다고 생각해봐. 이해가죠? 파리가 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잡아서 뚜껑으로 닫아놨어. 이 무게랑
파리들이 안 했는데 지들이 여기서 안에서 막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고 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냥 파리 두 마리, 이거 그릇 무게에다가 담겨져 있는 뭐 물의 무게에다가 파리 무게 두 마리 더해주면 되잖아. 똑같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아야 되고요. 자, 밀도는 B가 A의 2분의 7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A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고요. B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7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말을 헷갈리는데 그대로 써주면 돼요. B가 A의 2분의 7배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 B가 얼마냐면 5분의 2고 A는 5분의 7이에요. 곱하기 7분의 1을 해주면 숑숑 하면 5분의 2, 5분의 2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자, 이걸 좀 이제 지울게요. 자, 가에서 여기 한번 보죠. 펜.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거는 요 힘이죠. 그렇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B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결과적으로 지금 B의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잡아당기는 실의 장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를 떠받쳐주는 부력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B의 무게부터 살펴볼게요. B는 요거잖아. B의 그 지금 밀도가 5분의 7 로에다가 부피는 V0, 그 다음에 중력에 거슬러서 이게 이제 B의 무게고, 그 다음에 요 장력이라는 게 T가 있을 거고, 부력은 얼마가 돼요? 똑같이 V0인데 이때는 로가 되겠죠. 물을 빼냈기 때문에. 그럼 T라는 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분의 2 로 VO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들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고 했는데 A의 중력은 얼마냐면 A의 지금 아까 구해놨는데 요거잖아. A의 중력이라는 A의 무게거든. 그러면 A의 지금 밀도는 얼마냐면 5분의 2 로에다가 V0 G거든요. 요 녀석과 지금 크기가 어떠냐 그랬는데 좀 똑같잖아요. 5분의 2로. 그렇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B가 유체 A와 C 사이에 잠겨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의 밀도 B는 5대 4대 3이고요. B의 부피를 VB라고 할 때 B가 A에 잠긴 부분의 부피, 이만큼의 부피를 얘기하네요. 그렇죠? 이만큼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A하고 B하고의 상황만 비교해보면 B의 무게와 A가 B를 밀어내는 그 부력이 똑같다라고 계산하면 되는 건데 C라는 애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선은 요 B의 전체 부피를 B라고 한다면, VB라고 한다면 요때 A에 잠긴 요 부피, 요거를 VA라고 놓고 그 다음에 B가 C에 잠긴 요 부피를 VC라고 놓으면 이런 관계가 나오죠. VA 플러스 VC라는 거. 이게 전체 B에 대한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의 무게, B의 실제 무게와 A가 B를 밀어내는 부력과 C가 B를 밀어내는 부력, 얘네들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얘가 만약에 B의 무게가 얘네들 부력보다 크다 그러면 더 가라앉을 거고, 만약에 부력이 더 크다면 어떻게 점점 더 떠오를 건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관계를 그냥 세우면 되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 얘 B에 대한 무게를 보면 이건 이제 유체식으로 나타냅니다. 로 B, VB, G 중력에 거슬러서 이렇게 된 게 바로 B의 무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은 문제는 뭐냐면 요 A에서 B가 빼낸 양의 요 A, 그쵸? 요 로 A와 로 C에 대한 빼낸 물의 유체의 무게가 되니까 잘 보세요. A가 요 A에서 빼낸 요만큼 보게 되면 로 누구를 빼냐면 A를 빼냈어요. 얼마큼? VA라는 부피만큼을 중력에 거슬러서 이게 부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C 유체의 부력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C라는 요 유체를 얼마만큼, 그렇죠, VC만큼을 빼냈어요. 중력에 거슬러서. 됐어요. 요 관계를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징그러운 G들은 다 없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물어봤잖아요. VA. 그러면 요 VA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가 요 식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답지를 보니까 다 B 형태로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요 C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C를. 그래서 A와 B의 관계로 나타내서 A를 나타내면 되니까. 그럼 C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되냐? 요 C 대신에 뭐죠? VB 빼기 VA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요 로들에 대한 관계는 지금 5대 4대 3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그냥 5로 나타내면 되고 B는 4네요. 4 두 번째 있는 거. 4 VB는 A에 해당하는 게 5에 해당하고 A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게 3이 되죠. 로 C에 해당하는 게 3에 해당하고 그 다음 요게 VB 빼기 VA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게 3회니까 요거다. B부터 하게 되면 3VB니까 요거 넘겨주면 VB라는 게 나오고요.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2VA가 나오죠. 맞죠? 근데 이제 VA를 갖다가 VB 형태로 나타내는 거니까 V는 얼마? 2분의 1 VB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찾아보면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네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체 하나랑 물체 하나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 유체 하나가 더 들어왔을 뿐이에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부피가 각각 5V0, 그 다음 V0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 물체 AB를 실 P로 연결을 하고요. Q를 B에 연결해서 물이 들어있는 용기 바닥에 고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네들의 무게보다는 부력이 더 크니까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얘가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쵸? 자, A, B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각각 0.3로 그 다음에 여기 로제로인데 그냥 로로 할게요. 그 다음에 1.2 로이고 A가 물에 잠긴 부피는 2V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5V0에서 그럼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유체에서 벗어나 있는 이 부분이 3V0, 잠겨 있는 게 2V0, 그쵸?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얘네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한 덩어리로 그냥 한 물체를 이렇게 볼게요. 한 물체를 보게 되면 요거는 얘네들의 내부 힘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만한 물체에다가 얘 하나 달려 있는 거랑 똑같죠. Q 하나 달려 있는 거. 그럼 얘의 무게하고 밑으로 이게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Q가 지금 얘네들 무게를 잡아서 더 못 올라가도록 잡아당기는 요 Q의 힘을 합쳐준 게 결과적으로 얘 전체적으로 부력과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의 평형이잖아요. 그럼 얘의 무게를 계산하면 우선 A부터 한번 해볼게요. 0.3 로 제로에다가 부피는 얼마냐면은 5V예요. 5 이렇게 곱하기 5 이게 5V0 그쵸? G만큼 이게 사실 요만큼의 무게고 그 다음 B의 무게도 우리가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B는 로 제로죠. 그래서 로 제로에다가 부피는 V0의 G만큼 더하기 요 Q라는 애 그 뭐 장력이라고 하면 뭐 T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만큼이 밑으로 얘네들을 잡아당기는 거고요. 그 다음 위로 얘를 띄어 올리려고 하는 거는 이만큼 빠진 물이에요. 자, 여기서 이만큼 빠진 물의 무게만큼이 바로 뭐냐면 부력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뺐냐면은 이 물을 뺐어요. 그게 얼마? 1.2로 1.2로 제로에다가 부피는 V0G 더하기 이것도 그냥 어차피 얘도 이제 물 뺀 것만 계산하면 이것만 계산하는 거야. 이제 2V만큼 2V0만큼 물을 뺐죠. 그게 부력이 되니까 1.2로 제로에다가 얼마만큼? 그렇죠. 2V0 G만큼. 얘네들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TQ라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 상황을 놓고 한번 볼게요. A가 받는 부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A는 요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V0만큼은 물을 뺐는데 그 빼낸 물의 밀도는 1.2니까 1.2 로제로에다가 얼마만큼? 그렇지. 2V만큼 물을 빼냈다. 이게 바로 부력이 됩니다. 2.4 로 VO 제로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로 제로 V0 G니까 잘못됐어요. 그쵸? 2.4 로 제로 V0 그 다음에 G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자. 이제 요 내부 힘을 보는 거예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B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B가 이 상태에서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B를 보게 되면 B의 무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B의 무게. 거기다가 Q가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B에 대해서 요 P가 위로 잡아당기는 지금 A가 떠 있기 때문에 P라는 게 지금 B를 또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요 P라는 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부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력, B에 대한 부력 이런 것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선 B의 무게를 살펴보게 되면 B의 밀도는 로제로, 그 다음에 부피는 V0, G가 되겠고 Q가 잡아당기는 걸 Q라고 해서 여기 계산한 거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크냐 작다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Q라고 쓸게요. 그 다음 부력을 이제 위로 잡아당기는 건 P라고 하고요. 부력을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부력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빼냈냐면 물이니까 1.2 로를 빼냈단 말이야. 1.2 로제로라는 애를 V0만큼 빼냈단 말이에요. 이게 부력이라고. 그렇죠? 그럼 잘 봐봐요.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얘를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 자 Q 빼기 P 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0.2 로제로 V0 G가 되죠. 어떻든 이게 양수란 말이야 지금. Q에서 P를 뺀 게 양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Q가 P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니까 Q가 크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그쵸? 그래서 Q가 크다 이거 많은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겠죠? 예, 이렇게 비교만 하는 거는 굳이 뭐 요걸 통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Q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Q 값에서 요걸 뺀 게 요게 돼야 되니까 이제 P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디귿 보면 B는 P와 Q가 당기는 힘, P와 Q가 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중력을 받아 힘의 평형을 이룬다 그러는데 자 요거 우리 지금 했잖아요 방금. 봐봐요. B는요 P와 Q가 당기는 힘, P, Q 없애고 그 다음에 뭐야? 중력 없애고 나서 또 하나 뭐야? 부력이 남아있잖아요. 플러스 부력까지 받아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 여기 부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력이 추가돼야지만 힘의 평형을 이룬다가 맞는 거라서 여기서는 정답 니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깔끔하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변하는 수평인관의 밀도가 로인 액체가 전 P에서 속력 V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P에서 V로 흐르고 있다는 게 여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유리관 AB에서 액체의 높이가 H만큼 차이가 났다고 해가지고 요 A와 B 사이에서 요 H만큼의 요 유체가 더 여기 A 쪽에 더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났다. 자, P와 Q에서 관의 단면적은 각각 4S와 S며 PQ의 높이는 같다고 해서 이 P점과 Q점의 높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압력 관한 이런 압력에 관한 문제도 이게 앞서 봤던 돌림임하고 똑같아요. 평형 유지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점점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얘가 점점 올라간다. 혹은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동적인 쉽게 말하면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태이든 간에 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의 평형이 일어난 상태란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을 비교해서 같게 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시소가 평형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더 무거운 애가 앉아 있으면 그 가벼운 애는 더 여기 그 회전축에서 더 멀리 가야 되고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되겠죠? 자, 그럼 이 P점에서 압력을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보겠는데 여기서는요. 결과적으로 이 압력이라는 건 사방으로 막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에 있는 여기 뚫려 있는 부분만 살펴보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유체의 중력, 그렇죠? 이 유체의 압력을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P의 압력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P로 선생님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P점이라서. 그럼 Q도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겠죠, 그렇죠? 그걸 P에 Q로 표시를 할게요. 근데 이 압력을 표시할 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 사람을 그리라고 그랬죠. 사람을 그려서 얘가 얼마만큼 이고 있느냐. 지금 이 두 상황이 균형이에요. 이해갑니까? 균형 이루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처럼 뭐 이쪽이 세다 그러면 얘가 더 흘러 내려갈 거고 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균형을 이룬 상태예요. 즉 이 사람은 얼만큼을 이고 있냐면 여기 있는 공기 P0 대기압과 여기 있는 공기 P0 요 정도의 대기압은 서로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P0와 그 다음에 요 A는 이만큼의 유체를 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는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것도 그냥 막 대충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Q점에서는 밑에 깔린 사람이 이만큼의 유체를 이고 있어요. 됐죠? 그럼 얘네들의 유체를 이고 있는 거와 얘네들의 유체를 이고 있는 이 압력들은 지금 얘네들 유체를 버티는 게 요거야. 이 사람이 버티는 게 요 녀석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버티는 이 녀석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의 P와 P의 Q는 같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네들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 중요한 포인트. P0, P0는 둘이 똑같이 이고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자고. 어차피 P0, P0 이고 있어야 하면 어차피 다 날아가니까. 여기 비교를 할 때도요. 선생님 색깔을 달리합니다. 초록색으로 얘네들만큼은 둘이 똑같이 이고 있지. 이해가요? 요 녀석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똑같이 이고 있으니까 굳이 얘네들은 어떻게? 신경 쓰지 말자. 똑같이 이고 있으니까. 너도 갖고 있냐? 나도 갖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 차이가 없는 거잖아. 이게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비교의 미학이라는 그 강좌를 꼭 보세요. 이 저기 고교 물리나 여러분들 공무원 물리는 이 비교예요. 비교. 동적인 역학을 갖다가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서로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같아야 됐을 때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거 비교하는 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PP라는 거 이 녀석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보다 이만큼만 더 이고 있는 거거든. 이게 색깔이 뭐 차이가 안 나냐? 색깔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더 이고 있는 거거든. 이해가요? 그러면 요 지금 PP라는 애가 이만큼을 더 이고 있는데 얘네들을 같게 해주고 싶은 거야. PP가 더 세지 이만큼을 더 이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을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똑같이 이어주게 이렇게 있게 해주면 되면 머리에 이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얘를 띄어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만큼 여기다 붙이자 이거야.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잘 보세요. 어차피 유체는 얼마? 로라는 애를 얼마만큼? 중력에 거슬러서 H잖아. H만큼 PA에다가 얘를 얹어주면 얘네들은 비로소 똑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순 엉망진창으로 공식을 세운 애들이 많단 말이야. 무조건 외워서. PA가 버티는 거는 그 다음 PP가 버티는 거랑 PQ가 버티는 걸 비교해 보게 되면 똑같은 거 제외하고 자꾸 PA라 그래. 여기가 A가 있어서 그래. 저기 PP가 버티는 게 이만큼 더 버티죠. 그럼 PB에다가 똑같이 이만큼을 보태주면 비로소 얘네들의 전체 압력은 똑같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됐고 이제 흘러나가는 거 살펴보자고. 흘러나가는 거. 얘는 V만큼 흘러나가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초코우유잖아, 초코우유.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걸 이제 여러분 다 이해했을 테니까 좀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이제 수평적인 거. 자, 여기 지우고 요것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볼게요. 초코우유라고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V로 빠져나가고 있어. 그럼 여기도 똑같은 양이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만큼이 빠져나가야지 같은 초코우유가 되지.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의 양을 따져보면 얼마? 4V가 된다. 이 양과 이 양이 같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4S에다가 V만큼 곱해준 거랑 그 다음에 요 S라는 것으로 4V만큼 높이 요만큼 곱해준 게 서로의 양이 똑같다. 부피가 같다. 질량이 같다. 이 같은 거. 이게 연속 방정식인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되겠죠? 그럼 요때 P라는 압력에서 이동하면서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요게 요쪽에 빠져나가는 양을 우리가 에너지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제 압력이지만 정확히는 압력이지만 여기 이제 에너지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고 생각하면 로 V 제곱이고 얘가 훅 지나가면서 빠져나가는 건 2분의 1에 얼마? 로에다가 4V의 제곱이 돼요. 이게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훨씬 크다고. 이게 운동 에너지 형태잖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 원래 기존에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는 게 딱 이렇게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빠져나가는 애 요만큼 빠져나가죠. 그 녀석을 다시 원상태로 여기에 붙여넣자. 여기다가 자 이걸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얘들도 똑같게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PQ를. 근데 이 빠져나가는 애를 다시 여기다 붙여놓자. 그럼 얼마? 2분의 1 로 V 제곱.
그 다음에 얘는 훅 빠져나간단 말이야. 엄청나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압력이 빠져나가는 게 훅 빠져나가는데 그 녀석을 다시 여기로 갖다 놔서 다시 붙여놓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로 그 다음에 4V에 제곱했는데 빠져나가는 애들 다시 붙여놓게 되면 얘네들의 압력은 똑같아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PP 빼기 PQ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게 rho GH가 되겠고 여기도 PP 빼기 PQ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PQ로 나타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율로 넘어가니까 2분의 16에서 빼니까 2분의 15 rho 그 다음에 V 제곱이 되겠네요.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같아야면 되겠죠. 그쵸? 얘네들이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쓰게 되면 rho GH는 2분의 15 rho V 제곱이 되는데 rho를 없애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관계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P와 Q에서의 압력 차를 물어봤어요. 압력 차는 얼마? 얘가 이만큼 더 이고 있었죠. 똑같은 건 신경 쓰지 말자 그랬어. 똑같은 건 신경 쓰지 말자고 그만큼 요만큼을 더 이고 있으니까 rho GH만큼이다. 그렇죠? 그래서 rho GH만큼 누가 큰 거야? P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가 부족한 데다가 rho GH만큼을 붙여주면 보태기를 해주면 똑같아진다 이 얘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 되겠고요. Q의 속력은 4V라는 거 우리가 초코우유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거 초코우유 모르면 안 돼요. 선생님 이론 강좌 꼭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굉장히 최대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V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V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5분의 2 GH가 V제곱이 되니까 그렇죠? 요거 없애주면 이렇게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 15분의 2 GH 루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2 루트 GH라서 이게 뭐 답이 다르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기억, 니은 이렇게 하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기어를 비스듬히 설치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에 스타이로폼 공을 놓았더니 스티로폼 공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등 있는데 얘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중력을 상쇄하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힘의 평형으로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공기 중에 압력이 그렇죠? 이 흐르는 유체에 대한 압력 때문에 이 압력이 이런 효과 얘를 공중부양시키는 효과를 내줄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는 공기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의 양이 우선 많아야지 이 공기에 대한 압력, 기압 혹은 뭐 유체에 대한 압력이 존재할 거고 여긴 적어야 돼.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이 유체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띄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공기가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로 지나가는 공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느린 거예요. 여기는 빠른 거예요. 훅훅훅훅 지나가 버리면 공기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되겠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공기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여기가 기압이 큰 쪽이 느려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의 속력은 A점이 여기니까 A점이 B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커야지. B가 A가 작아야지. 그래야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스타이로폼 공에 작용하는 압력을 물어봤는데 A가 커야 되잖아. 이거는 A지점의 공기가 B지점 공기보다 크다. 네, 이건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발음이 어려워. 스타이로폼 공이 받는 R자임의 방향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정지했기 때문에 R자임의 방향이 어디 있어? 만약에 R자임 방향 A에서 B라면 얘는 공중부양으로 위로 올라가야지. 이건 방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R자임은 0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체크하면 되겠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마지막 문제 되겠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같이 밀도가 로로 균일한 유체 1이 요게 로래요. 로짜리 1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관석을 흐르고 있고 내부의 AB 지점은 높이차가 H다. 그래서 요 지금 A점과 B 지점은 H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이거 바로 체크해야 된다 그랬잖아. A가 커. 왜냐하면 여기는 이 로라는 애를 중력에 거슬러서 H만큼
퍼 올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압력을 쓰고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요? 빨대 분다고 생각해봐. 빨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입으로 이렇게 해서 후 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대를 후 해서 분단 말이야. 이게 무슨 광어야, 이게 뭐야, 사람이야. 어쨌든 이렇게 분다고 생각하면 쭉 불면 나가면 되는데 이만큼 올린다고 생각해봐. 올려가지고 똑같은 속력으로 지나게 하려면 여러분 여기 올릴 때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 뭐 빨대에서 물이라고 하면 이 물 지나가는 거 이거 똑같이 맞추려면 처음에 여기 올릴 때 힘들지. 왜냐면 이만큼 중력에 거슬러서 이만큼의 압력을 써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의 압력이 기존 압력보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썼기 때문에, 중력에 거슬러서 이만큼을 썼기 때문에. 되겠죠? 어디로 갔어요?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 거지 이게. 다시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게 되면 어떻게 돼? 그만큼이 또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풀리면서 다시 여기 압력이 보충이 되겠죠. 근데 현재 여기는 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각각 ES와 S예요. 여기는 ES고 S라고 하니까 여기 총 지나가는 양이 얼마? EVS고 여기는 얼마? 그럼 여기는 EV로 지나가야 되겠지. 당연히. 쪼코우유의 양이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A에서 유체 속력이 V라고 한다면 AB 지점에서 밀도가 2로인 유체 2가 채워진 U자간, 여기는 2로라는 애가 채워져 있어요. 그쵸? U자간에 연결되어 있으며 유체 2의 기둥의 높이차는 3h, 6의 3h래.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 상황에서 요 끝부분에서 똑같은 유체가 채워진 요 부분을 기준으로 잡자고. 여기다 사람을 그리려니까 여기다 사람을 그려요. 그럼 요때 요 지점의 압력은 PA인데 이때는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PA가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보고, 여기는 PB라고 하는데 여기 뚫려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요. 요 지점의 압력은 사방으로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나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걸 보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압력을 느껴요? 내 머리 위에 P라는 애가 찍어 누르고 있죠. 그쵸? 그 상태에서 이 로라는 액체, 로라는 이 유체가 이만큼을 이고 있어요. 이해가요? 로라는 유체를 이만큼을 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이고 있는 걸 살펴보게 되면 로라는 유체를 얼마? 중력에 거슬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h였기 때문에 3h만큼 이고 있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압력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압력, 여기는 우리 여학생으로 바꿔볼까? 여학생이 이제 이고 있는 이 압력을 계산해 보면 우선 여기 PB라는 애가 머리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H죠. 근데 이거는 로를 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라는 애를 중력에 거슬러서 H만큼 이고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얼마야? 2로짜리지. 더하기 2로짜리를 얼마? 중력에 거슬러서 얼마만큼? 3h만큼 이고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이고 있는 높이가 똑같이 정적이죠. 얘들이 막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게 놓으면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의 수평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원래 PA라는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V라는 이 빠져나가는 압력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요 PB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EV라는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얘네들 다시 원래 돌리면은 A와 B의 압력은 수평적으로 흐르지 않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평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PA라는 압력에다가 빠져나가는 애를 다시 보태주게 되면 정지한 상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로라는 애가 V제곱의 속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갖다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PB라는 압력이 존재하는 데서 이 빠져나가는 애를 다시 붙여놓게 되면 정지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로에다가 2V의 제곱이 되면 그 빠져나가는 걸 보태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흐르면서 어떻게 돼? 위로 퍼올렸기 때문에 퍼올린 만큼의 에너지도 여기에 얘가 써버렸겠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요만큼의 써버린 에너지를 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저장됐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을 다시 보태기를 해주자. 그게 얼마입니까? 로라네가 중력에 거슬러서 H만큼 퍼 올라갔기 때문에 그 녀석 쓴 거를 다시 여기다가 보태기를 해주면 얘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상황하고 얘네들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관계를 뽑아낼 수 있어요. PA 빼기 PB라는 걸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요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이고 요거 6, 7 요거 빼주면 얼마? 그렇지 4로 GH가 되겠고 여기서 PA하고 PB를 빼주게 되면 이 빼는 이유도 뭐냐면 그냥 얘네들을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요거 빼주면 요거 1로 넘어가니까 2분의 로 4V 제곱에다가 1 빼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로 V의 제곱 거기다가 로 GH 더해진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겠죠?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그럼 얘네들도 같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자 여기다 쓸게요. 2분의 3 로 V 제곱 플러스 로 GH가 4 로 GH가 여기로 넘어가면 3 로 GH가 되겠죠. 그래서 로라는 거를 제거해 주게 되면 3도 없애주죠. 그렇죠? 그러면 V 제곱이라면 어떻게 2GH가 되기 때문에 여기 V라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V라는 거 없애주면 루트 2JH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게 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흐르고 있는 애를 다시 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여기 퍼서 쓴 것도 갖다 붙여주고 해가지고 정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힘의 이용에 관한 수능 2점 문제 수능 2점 테스트 끝냈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수능 3점 테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